나중에 내가 살 빠지는 게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재미를 들리셔서 이제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 경우인데요. 뭐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초기에 한 키로가 빠졌기 때문에 뒤꿈치에 1000만원짜리 수표가 딱 찍혀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굉장히 아플 수 있습니다. 저도 달리기 참 좋아하는데요. 달리기 진짜 사실은 할 말이 엄청 많지만 오늘은 뭐 종아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달릴 때는 종아리 근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종아리 근육은 달리지가 않더라도 걷기나 서 있을 때 자세를 유지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뭉치기가 쉽습니다. 사실 종아리를 이렇게 딱 잘라서 절단면을 보면은 강서구, 양천구, 뭐 종로구 나눠져 있듯이 근육별로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특정 구역에서 근육이 좀 더 많이 뭉친다든지 구역이 압력이 올라가는 경우를 뭐 구획증후군이라고도 하고, 근육이랑 힘줄, 건이라고 하죠. 그 사이 근건 이행부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프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마사지법은 뭐 어떤 게 좋은지, 정확하게 종아리를 어떻게 스트레칭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종아리 알 부분이 있죠. 이렇게 뒤쪽에 힘줄 부분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건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근육으로 바뀌는 근건 이행부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굉장히 아플 수 있습니다. 이 정강이 안쪽을 이렇게 만지면 단단하게 잡히는 자리가 정강이 뼈가 되겠는데요. 정강이 뼈에서 이렇게 안쪽을 누르면은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안쪽 복숭아뼈로 이어져서 발목과 발가락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그런 근육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뛰게 되거나 약간 발이 평발이신 분들은 반드시 이 뼈 안쪽을 이렇게 눌러보셔서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은 확 세게 누르지 마시고 그냥 부드럽게 엄지로 이렇게 살살 눌러가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종아리 근육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크게 보이는 뒤에 있는 종아리 근육, 비복근이라고 이 근육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안쪽에 있는 근육도 같이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거 누르는 것도 귀찮다 그러시면은 뜨거운 물에 담글 수 있는 반신욕을 하시면은 종아리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신 다음에는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데요. 뒤꿈치를 땅에다가 누르듯이 뒤꿈치에 1000만원짜리 수표가 딱 찍혀 있다 이런 마음으로 딱 눌러서 무릎은 펴고, 그래서 반대쪽 무릎을 뭐 세게 막 구부리실 필요 없고요. 뒤꿈치를 땅에다가 누르고 무릎만 펴주시면은 반대쪽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도 충분히 스트레칭이 가능합니다. 발 날 바깥쪽과 뒤꿈치를 최대한 수직으로 맞춰서 뒤꿈치를 땅에다가 눌러주고 무릎은 펴주고 앞무릎을 살짝 구부리시면은 근육이 당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30초 정도 유지하시면 좋고요. 자꾸 들린다 싶으시면 엄지발가락이나 나머지 발가락 이렇게 딱 들어서 무릎을 펴고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3번이나 5세트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카프라이즈라고 하는 뒤꿈치 들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보통 카프라이즈는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운동은 카프라이즈도 하고 앞꿈치도 들고, 그러니까 뒤꿈치도 들어주고 앞꿈치도 들어주고 뒤꿈치도 들어주고 앞꿈치도 들어주고, 종아리 뒤쪽과 앞쪽에 있는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발목 각도도 앞꿈치를 들어서 앞뒤 각도를 더 크게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번 정도 하시면 좋고요. 20번씩 한 3, 4번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평발이라고 하면은 이게 약간만 무너져도 평발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는 있어요. 정말 심하신 분들은 완전히 밀착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뛰는 동작이 수반된 그 어떤 운동을 하시더라도 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발목이 곧게 서 있어줘야 되는데 아치가 없으면은 발이 안쪽으로 돌아가겠죠. 발목 관절하고 종아리라든지 무릎 위쪽까지 이게 잘못된 그 힘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평발기능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젊은 남성분들은 군대 가기 전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군화 신고 행군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병사 출신이라 합니다. 조금 더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규조토 매트 같은 것도 좋고요. 건조한 바닥도 괜찮습니다. 이게 물기가 잘 보이기만 한다면은. 정석적으로는 잉크 같은 거 찍고 이렇게 딱 올라가야 되는데 발을 물에 담갔다가 몇 발자국 이렇게 톡톡톡 걸어가 보세요. 자연스럽게. 그때 남겨진 발자국 봤을 때 내 한쪽 발에 찍히는 물의 면적이 완연하게 다 찍혀져 있다. 그러면 평발인 거 확실하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깔창을 좀 깔고 뛰었어요. 제가 왼쪽 발이 조금 평발기가 있어서 뛰다 보면 이게 발이 조금씩 뒤틀면서 이게 발에 통증이 찾아오는데 하프 마라톤 같은 거 뛸 때나 발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면은 뛰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왼쪽 발에는 약간 교정용 깔창을 끼고 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기록보다는 완주의 목표를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발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뛸 때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남들이 깔으면 좋다고 해서 깐다? 라는 거는 조금 그렇다는 거죠. 솔직히 뭐 깔창 깔면은 좀 편하긴 하잖아? 네, 맞는 말이죠. 확실히 이제 다리 쪽에 무리가 좀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 내가 좀 체중이 많이 나가서 조깅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평상시에 신던 닳고 다른 운동화를 신는 것보다는 깔창까지 깐다면은 당연히 도움이 될 수는 있죠. 체중이 너무 과체중이어서 디딜 때마다 금방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온다. 심한 평발이라서 닿을 때마다 발 쪽에 충격이 너무 강해져서 그거를 좀 교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깔창 까는 게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오히려 깔창을 깔다 보면은 높이라든지 불균형이 올 수도 있고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아마추어 선생님들이면은 어떤 방법이든 구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 준비를 하면서 이제 뛰는 입장에서는 정답은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힐 스트라이크, 뒤꿈치로 치는 거, 미드풋, 발 전체로 이렇게 디디는 게 있고, 포풋, 앞쪽으로 이렇게 탁 닿고서 나아가는 가장 자연적인 자세에 가까운 거는 이제 뒤꿈치부터 닿는 힐 스트라이크 방법이에요. 우리가 평상시 걸을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 장점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니까 정말 부담감 없이 그냥 가볍게 조깅하는 느낌으로 하실 때 뭐 발에 무리가 온다던가 이런 거는 크게 없는데, 다만 단점이 있다면은 속도가 빨라지면서 속력이 붙기 시작했을 때 무릎에 좀 무리가 많이 오게 됩니다. 높게 보면은 고관절, 척추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좀 무리가 올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뛰는 게 익숙해져서 내가 무리 없이 10km, 10km 뛴다. 그때부터는 미드풋으로 넘어가는 거를 많이 추천들을 해주세요. 무릎에 이제 무리가 가는 거는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단점이 없느냐? 아닙니다. 자신의 종아리 쪽이라든지 앞쪽 발 전반 쪽에 무리가 올 수가 있게 됩니다. 포풋도 마찬가지예요. 앞꿈치로 이렇게 디디는데 오랜 장거리 뛴다고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소모를 줄이면서 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발목이라든지 이런 데 무리가 오게 됩니다. 특히 아킬레스 쪽으로 무리가 많이 오게 되는데요. 어떤 한 방법을 고집을 한다면은 오히려 다른 부분에 부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무리가 없는 주법으로 천천히 뛰기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천을 해드릴 만한 분들은 몸 키운다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유산소 운동 잘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러닝 하시면 효과를 더 잘 보실 수 있으니까 가볍게 한 5km 정도 뛸 수 있는 수준까지만 가셔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음부터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나중에 내가 살 빠지는 게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재미를 들리셔서 이제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 경우인데요.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기에 한 38kg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딱히 내가 뭘 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도 축구나 농구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러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은 나 혼자서도 충분히 뛰면서 내 페이스에 맞게 조절 가능한 운동이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잡생각들이 하나둘씩 정리가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서울 사시는 분들은 한강변이라든지 공원 같은데 이렇게 루트를 좀씩 바꿔가시면서 뛰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들 이런 거 사라지고 온전히 내 자신을 조금 좀 관조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친구나 배우자분들이랑 혹은 가족들이랑 가볍게 경보 같은 거로 시작을 해도 좋고요. 내 몸에 맞게 운동을 좀 조절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러닝이 생각보다 좋다라고 감히 말씀드려봅니다.